2010년 1월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의 작은 사무실. 특허 소송으로 먹고 살던 회사가 파산 직전에 몰렸습니다. 주가는 0.30달러, 시가총액 200만 달러. 10년 후 이 회사는 북미 최대 비트코인 채굴 기업이 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주가는 83달러를 돌파했죠. 270배 상승한 겁니다. 특허 트롤에서 디지털 금광 왕으로 변신한 기업, 마라톤 디지털의 이야기입니다. 마라톤 디지털의 전신은 1993년 설립된 아메리칸 D&D였습니다. 원래는 소비재 유통업을 했죠. 사업은 계속 실패했고 2000년대 들어 특허관리 회사로 변신했습니다. 다른 회사를 고소해서 합의금을 받는 비즈니스였죠. 월가는 이런 회사를 특허 트롤이라고 불렀습니다. 2012년 마라톤 특허 그룹으로 이름을 바꿨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애플, 구글 같은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지만 대부분 패소했죠. 가끔 작은 합의금을 받았지만 변호사 비용을 빼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2017년 매출은 겨우 28만 달러였습니다. 전환점은 2017년 말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2만 달러를 돌파했죠. 새로 부임한 메릿 키얼리 CEO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특허 사업은 끝났다. 미래는 암호화폐다. 이사회는 반발했지만 키얼리는 밀어붙였습니다. 회사의 모든 자원을 비트코인 채굴에 투입하기로 한 겁니다. 2018년 1월 캐나다 채굴업체와 합작을 시작했습니다. 퀘벡에 있는 수력발전소 근처에 채굴장을 만들었죠. 전기료가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초기 투자는 400만 달러. 안트마이너 S9 1400대를 구입했습니다. 하루 채굴량은 비트코인 0.5개 정도였죠. 하지만 타이밍이 최악이었습니다. 2018년 비트코인이 2만 달러에서 3천 달러로 폭락한 겁니다. 채굴에도 전기료가 더 나왔죠. 많은 채굴업체가 파산했습니다. 마라톤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주가는 0.35달러까지 떨어졌죠. 왜 하필 지금 채굴을 시작했나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키얼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회라고 봤죠. 다른 채굴업체들이 헐값에 장비를 팔 때 마라톤은 사들였습니다. 2019년 내내 채굴기를 축적했습니다. 6,000대, 1만 대, 2만 대 창고에 쌓아두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으로 비트코인이 3,80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무제한 양적 완화가 시작되자 상황이 바뀌었죠. 비트코인이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5,000달러, 1만 달러, 2만 달러. 마라톤이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2020년 10월 프레드 틸 새 CEO가 취임했습니다. 그는 더 공격적이었죠. 우리의 목표는 북미 최대 채굴 기업이 되는 것이다. 10만 대의 채굴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1억 7천만 달러 규모였죠. 월가는 놀랐습니다. 매출이 500만 달러인 회사가 1억 7천만 달러를 투자한다니. 자금은 주식 발행으로 조달했습니다. 2021년 1월 2억 달러 증자를 완료했죠. 주가는 이미 2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비트코인 ETF가 없으니 채굴주를 사자는 논리였죠. 2021년 2월 마이클 세일러가 이끄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90억 달러어치를 보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마라톤도 질 수 없었죠.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해 비트코인 4,812개를 매입했습니다. 채굴도 하고 비트코인도 보유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채굴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2021년 4월 기준 하루 채굴량이 비트코인 10개를 넘어섰죠.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였으니 하루 매출이 60만 달러인 셈입니다. 월 1,800만 달러, 연 2억 달러 이상. 2년 전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비판도 거셌습니다. 환경 문제가 가장 컸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채굴이 환경을 파괴한다고 비판하자 마라톤 주가도 폭락했습니다. 83달러에서 20달러로 떨어졌죠. 중국의 채굴 금지령도 악재였습니다. 마라톤은 발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2021년 6월 탄소 중립 채굴을 선언했죠.
몬태나주 할딘에 있는 석탄 발전소를 천연가스로 전환하고 태양광과 풍력 비중을 늘렸습니다. 지속 가능한 비트코인 채굴이라는 새로운 내러티브를 만든 겁니다. 2022년은 실현의 해였습니다. 비트코인이 69,000달러에서 15,000달러로 폭락했죠. 루나 FTX 사태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마라톤 주가도 5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채굴 수익성이 악화되자 많은 경쟁사가 파산했죠. 코어 사이언티픽, 컴퓨트 노스 같은 대형 채굴 업체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마라톤은 살아남았습니다. 현금 보유량이 충분했고 채굴 효율이 높았기 때문이었죠. 오히려 파산한 경쟁사의 채굴기를 헐값에 인수했습니다. 2022년 말 보유 채굴기가 2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비트코인 약세장이 오히려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기회가 된 겁니다. 2023년부터 다시 상승세가 시작됐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이 커졌죠. 마라톤은 이미 북미 최대 상장 채굴 기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일 채굴량 30비트코인, 월 900개, 보유 비트코인도 1만 5천 개를 넘어섰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랍에미리트 진출이었습니다. 2023년 5월 아부다비와 합작 계약을 체결했죠. 중동의 풍부한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한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사우디와 카타르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석유 다음은 비트코인이라는 중동의 새로운 비전과 맞아떨어졌죠. 2024년 1월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습니다. 비트코인이 7만 달러를 돌파했죠. 마라톤 주가도 3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채굴 수익성이 역대 최고 수준이 됐습니다. 하루 수익이 200만 달러를 넘는 날도 있었죠. 2024년 8월에는 회사 이름을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에서 마라홀딩스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라톤 디지털 또는 마라로 불리죠. 한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마라톤은 비트코인 대용품으로 통합니다. 비트코인을 직접 사기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마라톤 주식을 사죠. 실제로 비트코인이 10% 오르면 마라톤은 20-30% 움직입니다.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셈입니다. 경쟁 구도도 흥미롭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사서 보유만 합니다. 마라톤은 직접 채굴하죠. 라이엇 플랫폼, 클린스파크 같은 경쟁사도 있지만 마라톤이 규모 면에서 앞섭니다. 해시레이트 기준 전 세계 4%를 차지합니다.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에 100% 종속된다는 점이 가장 큽니다. 전기료가 오르면 수익성이 악화되죠. 4년마다 오는 반감기도 문제입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효율성을 2배로 높여야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죠. 프레드 틸 CEO는 낙관적입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 되는 시대가 온다. 우리는 디지털 금광을 운영하는 것이다. 2025년까지 해시레이트 50엑사해시 달성이 목표입니다. 지금의 2배 규모죠.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의 10%를 차지하겠다는 야심입니다. 특허 트롤에서 시작해 비트코인 채굴 왕이 된 마라톤 디지털 0.30달러에서 83달러까지 270배의 여정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의 미래와 운명을 함께하는 기업입니다. 투자자들은 말합니다. 비트코인을 믿는다면 마라톤을 사라. 비트코인을 의심한다면 절대 사지 마라. 극단적이지만 정확한 평가입니다. 마라톤 디지털은 비트코인 그 자체니까요. 디지털 시대의 골드러시. 150년 전 캘리포니아에서는 금을 캤고 지금은 전기로 비트코인을 캡니다. 곡괭이 대신 ASIC 채굴기를 쓸 뿐이죠. 마라톤 디지털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비트코인이 20만 달러, 그리고 50만 달러가 되는 날, 마라톤은 어디에 있을까요? 디지털 금광의 왕좌는 계속될 수 있을까요?